27번 학습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교과서 99쪽의 내용이에요. 그럼 학습 목표는요. 함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함수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학습 목표를 세울 수 있겠고요. 제 정비례 두 변수 x, y에 대하여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가 2일 때 y는 10이다.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준비학습 교과서 9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일단 정비례 관계식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정비례 관계식 y는 그쵸 ax, 이때 a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이 비례상수 여기서 여기 a를 우리가 비례상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a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 x로 나누니까 x분의 y를 통해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x가 2고 y가 10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0해서 a가 얼마? 5. 따라서 y는 5x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요 식을 한번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냐?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써주세요. 자,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직선, 하나의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점이 몇 개 필요해요? 그쵸, 2개가 필요하죠. 최소 2개. 그럼 원점을 지나니까 일단 0,0이라는 점은 둘 다 당연히 지나는 거겠고요. 다른 한 점을 구해야 돼요. 근데 x값을 우리가 정해서 그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면 미안합니다.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 다시 x에다가 우리가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y값이 하나의 또 점이 되겠죠. 그래서 x에다 1 대입하면 y가 2가 됩니다. 여기는 얼마 대입하면 될까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좋겠죠. 왜냐면 2와 약분이 되면서 y값이 정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축, 그 다음에 y축. x축, y축이 만나는 점을 원점 O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점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1,2. 여기 있는 요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직선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식이 y는 2x의 그래프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 이름까지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2번도 같은 방법. x축, 그 다음에 y축 만나는 점 원점 O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찾아서 점을 찍어 그 두 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다가 식을 적어줘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라고 식을 적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a가 양수일 때는 직선이 그렇죠.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배웠어요. 내용 볼게요.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생각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볼게요.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제품의 가격에 빈 용기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한 후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다음은 빈병 1개에 대한 보증금이 70원일 때예요. 1개를 주면 70원을 받는데요. 그럼 2개면 그쵸 140원을 받는 거고 3개면 얼마, 4개면 얼마 해서 이 빈칸을 우리가 채워봐야 되겠죠. 그러면 빈병의 개수는 X, 보증금은 Y1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3병을 갖다 줬어. 그럼 보증금은 얼마예요? 그쵸, 한 병당 70원이니까 3 곱하기 70에서 210. 그 다음에 4병일 때는 4 곱하기 70이니까 28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Y 값도 하나씩 정해지는지 말해보자. 어때요?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오직 Y의 값은 어때? 하나씩 정해지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면 그에 따라 변수 y의 값도 오직 하나씩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용 적어주시고요. 자, 개념 정리. 위의 생각열기에서 변수 x의 값이 하나씩 정해지면 그에 따라 변수 y의 값도 어떻게 된다? 그쵸? 오직 하나씩 정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함수라고 해요. 함수. y를 x의 함수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y는 fx. f는 그 펑션, 함수를 뜻하는 펑션의 첫 글자인 f를 따서 y는 fx라고 우리가 적습니다. 자, 그러면 한편 앞에 생각 열기에서 x, y의 관계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y는 그쵸 70x였잖아요. 그래서 y는 x에, 자 이거 보세요. 어떤 식이에요? y는 ax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 거죠. 정비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y는 ax, a는 0이 아니죠. 일 때, 즉 y가 x에 뭐 할 때? 그죠? 정비례할 때. 그럼 정비례할 때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씩 정해지고 있죠? 그래서 y는 x에 뭐라고 한다? 그쵸? 함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빈칸을 채워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한 여러분 반비례도 있잖아요. 우리 정비례 말고 1학년 때 반비례도 배웠잖아요. 그럼 y는 x분의 a. 이때 x분의 a에서는 a도 0이 되면 안 되고 분모에 오는 x도 0이 아니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y가 x에 뭐 할 때죠? 얘는 그렇죠. 반비례입니다. 반비례할 때도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므로, 자 볼까요? 예를 들어 y는 x분의 2라는 거 한번 봅시다. 자, x 써시고 y 써보세요. x가 1이야. 그럼 y는요? 그쵸? 2가 되죠. 여기 x자리에다 1을 넣어보세요. 1분의 2니까 2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x자리에 2 넣으면요? 그쵸? 2분의 2니까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자, 3을 넣으면요? 그쵸? 3분의 2가 됩니다. 어때요? x가 하나 정해짐에 따라 그에 따라 y의 값이 어때요? 오직 하나씩만 정해지죠? 그러므로 반비례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쵸? 함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식으로 나온다. 그럼 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예제 1번. 은우는 동생보다 3살이 많대요. 동생이 X살이야. 근데 은우가 Y살이에요. 그러면 은우는 동생보다 3살이 더 많으니까 동생의 나이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겠어요? 그쵸? 3을 더하니까 4, 2에다 3 더하니까 5, 3에다 3 더하니까 6, 4에다 3 더하니까 7, 5에다 3 더하니까 8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어때요? 응?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어때요? 하나씩만 정해지죠?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y는 x 플러스 3이 되고요. 자, 함수임을 설명하시오. 내용 설명하는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의 값이 1, 2, 3으로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4, 5, 6으로 오직 하나씩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y는 x의 함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정비례, 반비례 식으로 나타냈을 때 함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y는 x 플러스 3은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식도 우리가 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7명의 학생이 안전그림 공모전에 참가했어요. 그림을 제출한 학생이 X야. 그럼 X가 0이란 얘기는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가한 사람 7명 중에 아직 제출하지 못한 학생 수를 Y라고 한대요. 그럼 7명 중에 0명이 제출했으니까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7명이 되겠고요. 한 명이 제출하면 6명, 2명이 제출하면 5명, 3명이 제출했으니까 4명이 남았죠. 4명이 제출하면 3명이 남았고요. 5명이 제출하면 2명이 남았고 6명이 제출해서 1명이 남았고요. 7명이 제출해서 아무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관계식은요.
y는 전체 7명에서 제출한 학생 수를 뺀 나머지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y가 x의 함수임을 설명하시오. 위에처럼 쓰면 돼요. x가 1, 2, 3, 4, 5일 때 y는 4, 5, 6 이렇게 결정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x가 0, 1, 2, 3, 4, 5, 6, 7일 때 y는 7, 6, 5, 4, 3, 2, 1, 0으로 어때요? 오직 하나씩만 그렇죠. 정해졌죠. 그래서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적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문제 함수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우리가 이제 변하는 것보다 이제 정해짐에 따라로 했었잖아요. 교과서에는. 그럼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만 정해질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한다. R표의 적절한 값을 적어보자. 자연수 x잖아요. 자연수는 몇부터? 1. 그쵸. 4, 5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뭐 끝없이 갑니다. 점점점 적어주시고요. 자, 자연수 x의 2배래요. 1의 2배는 2, 2의 2배는 4, 3의 2배는 6, 4의 2배는 8, 5의 2배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x가 하나씩 정해짐에 따라 y도 어때요? 하나씩 정해졌죠.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함수. 자, 두 번째 y는 자연수 x의 약수래요. 그럼 자연수 x 똑같아요. 1, 2, 3, 4, 5로 봐야 되겠죠. 끝없이 갑니다. 약수는 1의 약수 1, 2의 약수는 그쵸 1, 2, 3의 약수는 1, 3, 4의 약수는 1, 2, 4, 5의 약수는 1,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x가 하나 정해짐을 따라 y도 하나야 되는데 2개가 됐어요. 얘는 3개고요. 그럼 얘는 함수일까요? 아니죠.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3번은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함수는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함수가 아닌 건 그렇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용어 그대로 쓰면 돼요.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 값이 하나씩만 정해지는 것을 함수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함수가 무엇인지 꼭 다시 복습해 보는 거 약속해요.